화가들은 미술대학에서 배운 버릴 형식을 버리면서 배우고, 형식을 익히지 않은 이들은 버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릴 형식을 다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미술 이야기이긴 하지만 인생과 닮아 있는 듯 합니다. 한간에는 팔리면 장땡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작품이 팔리면 프로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묘하게 흘러가는 미술시장입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팔리거나 말거나 예술은 항상 예술가를 괴롭히는 예측 가능한 이별통보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133회차 박정수입니다. 오늘 또 거론하는 것이지만 요즘 미술시장 삐딱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비정상 같아요. 홍콩 바젤에서 우리나라 예술가 한 분은 디지털 이미지를 2,000억에 발표하면서 NFT의 5남용을 비틀기도 했습니다. 본본이 있거나 본본이 없거나 세상은 여전히 잘 돌아갑니다. 화랑미술제 70억, 부산 화랑아트페어 60억, 아트부산 350억, 정아트 서울 40억에서 2021년 올 한 해 아트페어에서 거론된 미술품 총액이 벌써 527억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건 왜 안 팔리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팔렸던 4번의 아트페어를 통해서 거론되었던 작품들, 판매되었던 작품들의 몇 가지 특징을 10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차별성은 있지만은 표면적인 것일 뿐입니다. 첫 번째로요, 복제가 쉽거나 복제가 불가능한 작품들입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호한 작품 제작 사건이 많았죠. 여기에 박서보 작품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겁나 오래 그렸거나 순식간에 휙 그렸거나 하는 그림들입니다. 쉽게 풀어서 오래 그렸다면 신중을 기했거나 고민이 많았을 것이고, 순식간에 그렸다면요, 그만큼 손에 익힐 수 있는 시간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억이 넘거나 100이 안 되거나입니다. 2021년 올해 들어와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아니라 구매 성향의 변화라 보여집니다. 그 일부이긴 합니다만 몇 해 전부터 불었던 암호화폐로 시세 차익을 많이 낸 젊은 투자자들이 미술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들은 미술을 감상의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 혹은 재테크의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이익을 얻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이나 부동산보다는 가치 척도가 명확한 비싼 그림이나 눈에 든 색다른 혹은 특이한 100만원 이하의 작품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올 한 해 아트페어에 경험했던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네 번째로는요, 철학이 많거나 아예 없거나입니다. 예술은 예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따로 있긴 합니다만 사회학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로부터 미술사에 남은 작품들을 보면 사회구조의 변화나 사회를 리드하거나 자신의 관점을 명확히 하는 예술이 거래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 1970년대 미니멀 계열의 모더니즘에서는 생각 자체를 유보한 형식의 미술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단색화 계열에도 이러한 경향이 자주 보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팬이 많거나 지인이 많거나입니다. 갑자기 등장한 대중 스타일 미술품이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미술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배아파하거나 지탄하기도 합니다만 무엇이든 팔 수 있는 혹은 살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미술계에서는 몇십 년 동안 꾸준히 판매하여 팬들이 많아지고 이미지 확산이 아주 다양해질 때 판매가 잘 일어납니다. 여기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대기업 자재분이 지원시를 하면 알아서 구매가 되고 알아서 매매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팬이 많거나 지인이 많거나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전혀
전혀 이해할 수 없거나 아주 예쁘거나입니다. 예술은 창작의 영역입니다. 창작은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보자마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처음 봤는데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회를 사는 일부의 리더들은 새로운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모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에 반하여 정말 예쁘게 정말 잘 그려진 것을 보면 마음에서 경외심이 일어납니다. 인기를 끌 수밖에 없습니다. 7번째로는요. 오래 앉아서 그렸거나 아주 오래 서서 만들었거나입니다. 정성을 기울여서 밀도감 있게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거래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예술도 노동력입니다. 8번째로는요. 돈 되어 있거나 돈 될 수 있거나입니다. 우리나라 미술시장도 자본주의적 경제 강국으로의 이행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예술품이 대체 자산으로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술품의 황금성을 말합니다. 이는요, 지금 말하고 있는 9번째의 리세일이거나 리세일 시장을 겨냥하여야 한다는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돈이 되려면 되팔려야 합니다. 감상의 가치로 거실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손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시절입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유명하거나 전혀 모르거나입니다. 5번째 말씀드렸던 팬과 지인의 문제와 연결되어집니다만 좀 차이는 있습니다. 5번째는 예술가라는 사람이 중심이지만 여기에서는 미술 작품을 말합니다. 미술 작품이 아주 유명하면 소유하고 싶어지는 잘난 척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가 에스턴 마틴 발키리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38억 4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 대예요. 150대 한정이지만 엄청 유명합니다. 이미 그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그 자동차는 나올 때마다 비싸죠. 유명하니까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팔릴 것인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아주 유명한 것과 아주 낯선 것은 어딘가 닮아 있습니다. 낯설기 때문에 유명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만 가격이 낮을 뿐이지요. 뒤에 있는 배경의 그림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전시 진행되고 있는 김용목의 철사로 만들어진 환영 이미지입니다. 이 화가는 아주 예전에 길을 가다가 공사장에서 버려진 낡은 철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디선가 중요하게 쓰여졌을 그 철사 뭉치가 지금은 엿장수 아저씨도 추석하지 않는 폐기물이 되어간다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도 혹 그러한 입장으로 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가는 환영과 실제라고 하는 철사 그림으로 우리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철사처럼 그려졌지만 그것은 이미 철사가 아니죠. 우리가 사는 방식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남들의 눈에는 정말 쓸모없는 길가의 버려진 철사만큼 외면할 수 있는, 외면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자존의 회복, 인간성 회복에 대한 이중 코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감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재밌었거나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좀 꼭 부탁드립니다.